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뉴스고 나발이고 지금은 요 가격을 주시해야 될 때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인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제발 제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완벽 그 자체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무려 18만 8,600원 역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당분간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분명 또 버텨갈 수 있는 명분이 완벽하게 생겨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삼성전자 우리는 현재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즐기면서 또 담아야 될 구간이 오면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약 16만 9천 원 부근 이 가격을 주시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역시 이 전달해드릴 소식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 제가 싹 다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나? 자, 보시면 나스닥은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22,700포인트. 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강합니다. 다시 8,200포인트 선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 중심에는 엔비디아와 구글의 힘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젠슨 왕은 현재 인공지능 사업은 시작 단계이다. 버블은 없다. 종결을 시켰던 것인데요. 이 SK 엔지니어들과의 치맥 회동을 했었다라고 하죠. 한국 반도체와는 우리는 원팀이다. 상승분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엔비디아는 메타까지 고객선을 두게 됩니다. 메타는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을 공급받게 되죠.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나오지가 않았지만 젠슨왕이 말을 하길 수백만 개는 될 것이다. 지금 GPU 100만 개당 무려 23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빚들이 지금 터진 거겠죠.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또 HBM 큰손된 구글, 삼성전자 하이닉스 4세대 HBM 시장서 격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엔비디아한테 직접 납품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HBM4가 아니라 보시면 7세대죠? 보시면 HBM4E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직접 납품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HBM 시장을 통으로 보았을 때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무려 50%가 넘죠. 이 다음은 알파벳, 구글이 될 것이다. 시장은 이번 HBM으로 인해서 구글의 점유율은 무려 30% 이상을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입을 시켰을 때 오늘 장의 상승은 거의 예견돼 있었던 것과도 다름이 없죠.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5,638포인트입니다.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구조. 현재 국장과 삼성전자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완벽하게 붙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번 보세요. 섹터 자체의 특수현상, 그리고 디램 품귀 현상, 대체가 불가능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주가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매일같이 똑같은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막상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아무런 타격이 없이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준점을 정해놔야만 합니다. 상승분이 컸던 만큼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하락분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보시면 정배열인 상태로 모든 이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단기간에 변동성이 동반되었을 때 우리의 대응 구간은, 우리의 매수 포인트는 이 5일선과 11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약 17만원 부근, 새로운 챕터가 열렸던 이 봉의 저가 부근이죠. 지금의 구간은 보시면 단번에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밑단이 우리의 강한 지지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러한 기준점 정도는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이 5일선과 11선을 배신했던 적이 없어요. 직전에 상승 구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렇게 버텨주면서 밀어주다 보니까 이번 구간 역시도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자, 물론 이 세력들의 물량 정리, 대체 거래소라 치고 간간히 좀 물량 털기가 좀 나왔었지만 그래도 21선에 대한 지지는 최종적으로 받아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러한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또 이때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걸 버텨냈을 개미는 제가 봤을 땐 극소수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는
요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이 와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요 5일선과 11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요 17만 원 부근,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요 부분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 HBM4를 빼놓고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주는 쪽이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 HBM4 듀얼 전략 삼성전자의 최상위 제품 점령을 기대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수급난으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인한 듀얼 빈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라루빈 중에서도 급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삼성의 HBM4는 최고 사양에 탑재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3대장 중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풀리는 것 또한 가장 먼저 출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 또한 가장 먼저 빠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이 영업이익 30조, 26년도 1분기 영업이익을 무려 30조를 예상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거 매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25년도 4분기랑 대조를 했을 때 무려 50%가 넘게 성장을 한 수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 D램의 가격은 거품이 안 껴있다는 거죠. 지금의 추세와 확률을 감안했을 때 2, 3분기의 D램 가격은 더더욱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올해만큼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장, 또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가 공략을 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18일 어제 수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19일 목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4x4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요 반도체,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특히 젠슨항 관련주를 눈여겨보자. 전형적인 벤처 기업이잖아요. 어젯밤 또 이 젠슨항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저번 주 목요일이죠. 시간에서 이 4x4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삼박자가 딱딱딱 들어 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거래량이 또 완벽하게 실렸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흔드는 패턴이 나왔어도 이 구간, 직전에 쏟아냈던 이 구간,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지지력을 나타냈었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보시면 요 5일선 지지를 받고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이슈, 저번 주 목요일 시간에서 뉴스까지 붙었다, 공시까지 나왔다, 심지어 젠스단까지 말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손익비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4x4만의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4x4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8.12% 상한가 근접하게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가 단 2.6% 띄우고 급등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4%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장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한 주 마무리 또 알차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 삼성전자한테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메타의 협업 대박일 수밖에 없죠. 이 구체적인 규모는 좀 나오지가 않았지만 이미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베라루빈을 이 메타가 공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자, 기존의 메타 역시도 이 엔비디아처럼 뭐 AI 칩이라든지 뭐 GPU라든지 자체 소화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이 엔비디아한테 완벽하게 SOS를 친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술력의 한계를 분명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는 이렇게 4개의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는 메타까지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다 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언론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HBM4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60%를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는 30%, 나머지 10% 물량은 이제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고 있죠. 이게 결코 밀렸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 한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밀릴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기존에 봤던 물량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본질적으로다가 삼성전자의 전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 HBM4E 누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을 했어요? 바로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먼저다.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주요 고객사들부터 먼저 늘리겠다. 시장에 대한 캐파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에 먼저 선제적으로 안착할 경우에는 이점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는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이번 HBM4 고객사가 벌써 3기업이에요. 엔비디아, AMD, 심지어 테슬라까지. 이 메모리 3대장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는 AMD랑 테슬라한테 HBM4 납품을 해요? 안 하죠. 정확하게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교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더 이상 부러워하진 말자는 거예요. 왜? 작년에 하이닉스 우리도 올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지금의 구간, 가격, 좀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금의 구간 여전히 이 홀딩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이라면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차로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여기서 2차 대응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약 16만 9천 원 부근 여기서 마지막 3차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쫄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수요일의 미장은 역시 보합세가 동반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시작 단계다. 젠슨항이죠. 버블은 없다. 이렇게 좋은 말들을 꺼내다 보니까 우리 국장은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구조.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국장의 기세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중요했던 부분은 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케빈 워시가 어쨌든 비둘기성 스탠스를 취했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2월달만큼은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라고 저는 봐요. 떨어질 명분이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금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아주 이례적인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지금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뭐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소비해 줄 수 있는 나라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해 주는 게 현재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긴 했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가는 종목들에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